보험은 역시 동부생명 지점장 정재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배당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 일명 연행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4월 1일부로 생명보험 전 업계가 표준이율이 인하되는 상황에서 지금 동부생명이 독보적으로 3.25%라는 이율을 쓰고 있어서 이 상품, 가장 합리적인 상품,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으로 고객에게 제안드리도록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의 출시 배경, 다른 면으로는 고객을 만나서 직접 어떤 리드 환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 용어로 이러한 상황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품 명칭에서도 보시다시피 연금 얘기가 상품 명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퇴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데, 각각 살펴보면 첫 번째, 내가 가장으로서 갑자기 내 가족을 두고 사망했을 때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이 첫 번째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보험 상품으로 종신보험,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종신보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쪽이나 화재보험 쪽에 상해 사망, 여러 가지 모든 사망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상품이다. 첫 번째, 조기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나는 오래 산다,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가장 핫하게 나오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장기 생존, 특히 노후 보장에 관한 내용이 두 번째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 중에 하나다.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보장과. 일단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보장과 함께 의료비가 또 하나의 위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3가지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가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 연행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연령별 남성 사망률을 한번 봤는데요. 굳이 사망 얘기하는데 남성을 제가 한 이유가, 가장이 대부분의 남성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남성 사망률을 넣어놨는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 만일 내가 이러한 상황이 닥칠 확률이 27%가 될 거고요. 60세가 지나서 사망할 확률, 오래 사는 경우가, 그러니까 만일이 아닌 경우가 약 7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둘 중에 내가 무언가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혹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인생은 소중한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두 가지 모두 준비해야 된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3가지는 나에게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준비해야 되는 모든 위험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품이, 유일한 상품이 바로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주계약의 급부 도해를 한번 보실 텐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망보험, 2가지가 형태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체증형, 설계하시다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증형 사망보험금이 가입 시점부터 5년이 지난 시점,
5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보험금이 매년 5%씩 10년간 체증이 된다. 그래서 체증형이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형 사망보험금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예, 이렇게 두 개, 체증형, 기본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긴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형에 비해서 체증형 보험료가 더 비싸다라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금 선지급이라는 부분, 예, 특정 시점에 연금 선지급이라는 이 상품만의 고유한 기능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받는 만큼 사망보험금은 해당 금액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연금 선지급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전환이라는 용어가 또 새롭게 출연합니다. 연금 전환은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종신보험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개, 연금 선지급, 연금 전환이란 말, 동일한 용도로 연금 형태로 받는 건 동일하지만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금 전환, 연금 선지급 두 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전환이란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연금 형태로 그 순간 갈아타는 형태가 바로 연금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신보험 해갖고 말 그대로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을 갈아타다 보니까 종신보험에 가지고 있는 보장, 사망보험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선지급은 바로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금 받은 만큼, 해당 금액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사망보험금이 존재한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금을 전환하는 즉시 사라지는 것 사망보험금 이외에도 그 종신보험에 가지고 있던 동일한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 예정이율로 보증되던 보증이율이 사라지고 바로 1.5%라는 최저보증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연금 전환. 연금 선지급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체감하면서 연금 형태로 선지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 현재 가입 당시의 예정이율 3.25%를 최저 적립금으로 보증받기 때문에 두 개의 이율 단순한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건 어떤 장단점보다는요, 그냥 단순하게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차이점만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이렇게 연금 형태 받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체증형, 정액형, 5% 체증형 연금 형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앞에 나온 체증형과 여기 나온 체증형과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체증형, 1종 체증형은 사망보험금의 체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체증형은 연금액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이란 기능을 용어로 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전환 시점 주계약 기본보험금액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먼저 받는 형태다. 그런 제도다라는 게 바로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전환 제도라는 겁니다. 당연히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그 해당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용어로 그냥 연금 선지급이라고 제가 용어를 말씀드릴 텐데 연금 선지급을 활용하시게 되는 조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된다. 일시납의 경우도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일종 체증형의 경우에는 체증이 완료돼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피보험자 나이가 55세부터 90세까지만 연금 선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간은 55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최소 5년부터 100세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선지급을 활용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중도인출, 추가납입, 대출, 연금액이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모두 다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선지급과 연금 전환 꼭 구분해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품에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의 상품에 총 6가지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보장기능, 이 상품의 순수한 보장기능 3가지, 그리고 3.25%라는 특수한 이슈 때문에 이 상품이 저축기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3가지, 총 6가지를 3가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보장 부분에서 첫 번째, 의료비 2배 지급되는 특약의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부생명 상품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더블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블 특약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 연행종 상품에도 이러한 특약의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더블 입원, 수술, 2대 질병, 암, 11대 질병에 대해서 더블 명칭이 들어있는 특약들에 대해서 부과가 가능하고, 역시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입원, 수술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특약이라 하더라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면서 더군다나 비갱신 보장 형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의 첫 번째 보장 부분의 특징이었고요. 네. 자료로 보여드리면 더블 특약, 일반 특약의 부과가 가능하다. 여러 특약으로 조합이 가능하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3가지 위험 리스크 중에 건강하지 못하면서 오래 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특약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보장 보험료가 업계 최고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보장 부분 강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동부생명 보장성 상품이 강한 이유,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생명보험협회의 각각 회사별로 보험 가격 지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홈페이지, 생명보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동부생명이 이와 같이 가장 변액이든 비변액이든 가장 보험료 부분에서 경쟁력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의 기본 원리인 가장 작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동부생명 상품이다 라는 게 생명보험협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는 보장 부분에서 가장 생명보험에서 가장 확실한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대 질환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합산장애 50% 이상 장애가 있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다가 납입 면제 특약을 부과를 했을 때 6가지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모두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사망보장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부분에서도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약으로 별도로 빠져 있다. 보험료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강점이고, 두 번째, 요 특약으로 별도 빠짐으로 인해서 언더라이팅 기준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 기능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인, 이번 달의 핵심인 저축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25%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3.25%를 쓰고 있는 3.25% 최저 해지환급금 보증이 되고 있는 이 상품이 바로 연행종 상품이고요. 두 번째, 납입보험료에 추가적으로 200%까지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당연히 수수료가 공제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0.5에서 2%까지 주계약
가입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을 두고 있으니까 주계약 가입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 부분이 공제되는 비율이 적으니 당연히 동부생명 연행중 상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추가 납입이 고객한테 이롭다라는 거는 유리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고객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원금되는 시점 5년에서 7년 정도 200% 추가 납입을 다 했을 때 이렇게 환급률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200%가 아닌 100% 기본 납입 보험료에 100%를 추가 납입했을 때도 원금되는 시점을 알려드리는 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추가 납입을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축 기능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물론 뭐 고객이 그 보장 부분, 종신보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환급률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객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객한테 추가 납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각각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추가 납입을 안 했을 때 환급률. 통상 납입 기간이 20년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20년에 가까운 시점이 돼야 원금 회복이 되는 기간이 있는 반면에 추가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시점만 기다려도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더 빠른 원금 회복 시점이 있으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고객한테 유리한 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보험에 가장 고객이 보험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묶여 있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보험하면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다라는 게 가장 꺼려하는 이유일 텐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도 인출입니다. 이 상품은 중도 인출, 앞에 말씀드린 추가 납입, 또한 납입 유예까지도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의 보험을 꺼려하는 이유, 돈이 묶여 있다라는 이유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축 부분에서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험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 연금보험과 그리고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인 지금 종신보험,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연행종 상품과 비교를 할 건데요. 비교해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신보험이 더 연금보험을 이긴다라는 걸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조건으로 100만 원을 납입하되 기본보험료 34만 원 그리고 추가 납입 66만 원을 납입하는 이런 조건으로 연행종 상품과 연금보험 상품으로 동시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원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10년 납입이 끝난 다음 20년 시점부터 납입한 100만 원을 매달 중도인출 또는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 쓰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1억 2천만 원을 내신 금액은 다 찾아 쓰시는 게 되겠죠. 다 찾아 쓰신 시점에 각각 연행종 그리고 연금보험의 환급금을 비교를 하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 최저 해지환급금 보증이율인 3.25%와 그리고 연금보험의 최저 보증이율인 1.5% 또는 1%의 이런 이율 숫자적인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이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어떤 흐름으로 보여드린 내용인데 다음 장을 보시면 실제 동부생명의 내생에 든든 연금보험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40세 남자 10년 납. 그러면 38만 2천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부터 30년 기간 동안, 확정적인 기간 동안 연금액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181만 원을 받는 게 내생에 든든 연금보험입니다.
내생에 든든 연금보험. 그런데 연행종을 한번 동일한 조건으로 40세 남자가 38만 2천 원으로 가입했을 때 일단 연금보험과 틀린 거 첫 번째가 가입금액 1억 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 연금보험에는 없는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 있다. 그리고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10만 원의 연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연금보험보다 모두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교를 하면 181만 원씩 30년 확정형 받으시면 5,430만 원. 그리고 연행종 상품을 받으시면 210만 원 30년 동안 받으시면 6,324만 원의 연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망보험금이 최초 1억 원부터 연금액을 받을 때마다 줄어들긴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지만 90%라는 연금액, 사망보험금 중 90%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사망보험금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합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추가납입으로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추가납입을 설명드리면 아까와 동일한 조건에 기본보험료의 2배 가까운 76만 원 이 부분을 추가납입을 했을 때 내생에 든든 연금보험의 연금액입니다. 587만 원. 연행종 상품은 연금액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472만 원. 금액은 좀 적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0% 그리고 추가납입에 대한 효과 때문에 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2배가 넘는 금액이 연행종이 더 많은 금액으로 고객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고객한테 연행종은 유리하니 당연히 고객한테 유리한 걸 플랜을 제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FC님들이 가장 유리한 게 연행종이다라는 건 스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이 고객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은 응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도 인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더 많은 금액으로 고객이 나중에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아닌 먼저 선지급 받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바로 전장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서 60세부터 10년 동안은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을 했고 70세부터는 앞에와 같이 연금 선지급을 활용해서 이렇게 응용을 한 부분인데요. 60세부터는 매년 912만 원씩 10년간 9,120만 원 그리고 연금 선지급 기능 70세부터는 968만 원이라는 연금을 받게 되므로 앞에 말씀드린 연금반 비교해도 간단하게 중도 인출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아까 금액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나 일반 연금에 비교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 또는 총액, 사망보험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연행종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연금보험은 이제 가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연금보험 자체적으로 분명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보험, 종신보험 두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기준 분명히 연금보험과 차이가 있으니까 이 연금보험은 지병이 있으신 분,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 도저히 종신보험이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 하지만 연금은 꼭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분들, 고객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연행종은 건강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부분은 좀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요 상품에 아까 설명드린 연금액을 체증형, 정액형,
정액체증형, 5% 정액체증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액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인데요. 고객한테 설명드릴 때 내가 매년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인데 연금액으로 533만 원씩 받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망보험금 줄어드는 금액과 연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줄어드는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요. 사망보험금은 먼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면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 1,005만 원이 줄었을 때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요 이제 정액형 예를 들어서 이 사망보험금 줄어드는 금액과 연금액으로 선지급 받는 금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판매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앞에 쭉 설명드렸다시피 연금과 사망보장을 동시에 원하시는 한 개의 상품으로 원하시는 아주 간결하게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상품을 권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납 28만 원으로 35세 기준으로 했을 때 월납 28만 원, 20년 납 1억 4,200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35세 기준에 30년 후에 연금액으로 약 6천만 원, 총 6천만 원 정도를 연금액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특약들을 부과했을 때 제가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리스크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이다라는 게 가장 간단한 첫 번째 이 상품의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액을 본인이 받았을 때 반드시 이걸 연금으로 활용을 하실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자녀분들 교육자금으로 활용하시는 플랜으로 제안을 하시면 더 고객분들은 마음으로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와 동일하게 35세 기준에 남성이 가입을 했을 때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는 시기 35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20년이 되는 시점에 대학 등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같이 대입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망보장, 연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보험과 경쟁해서 이 상품도 분명히 플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민 씨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나고민은 접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모든 고객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세 나고민 씨는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커가는 자녀들의 교육비,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 그 다음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다 준비해야 되겠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그리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회사 생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에 실제 은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축은 해야 되겠는데 이자는 점점점 떨어져서 지금 2%대 많이 받아야 2%, 1%의 미만 1%밖에 안 되는 이자, 그리고 애들 생각하면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갑갑한 고객들이 우리 주변의 고객들일 겁니다.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 그리고 사망보장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특히 생명보험에서 가장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다라는 연금보험에 대비해서도 연금액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품을 제가 말씀드린 나고민 씨, 우리 대표 고객분들에 대해서 나고민 씨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상품,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